자식 잘 키워놓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믿음입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빠짐없이 챙기고 당신 밥은 굶으면서도 자식 입에 고기 반찬 올려주던 그 마음. 그것이 곧 노후 준비라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가장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자식을 가장 잘 키웠다는 분들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번듯한 결혼까지 다 챙겨줬는데 막상 내 무릎이 아프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달라졌고 삶의 무게가 달라졌고 거리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기차로도 비행기로도 좁혀지지 않는 종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식 말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 말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 정말로 나를 붙잡아주는 것. 오늘 그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한 노년 채널을 처음 오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몸이 아파서 혼자 병원을 다녀온 날입니다. 진찰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 중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는 그 순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었구나 하고요.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절반에 가까웠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5집 중 4집은 자녀 없이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식과 한 지붕 아래 살더라도 진짜 마음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쁜 시대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건강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은 단순히 병원 안 가도 되는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강,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박 선생님은 올해 76이십니다. 30년 동안 교직에 계셨고 2 아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우셨습니다. 퇴직 이후 한동안은 괜찮으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혈압약을 드시게 됐고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아들한테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으셔서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혼자 일어나셨고 혼자 집에 오셨고 혼자 얼음찜질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우셨다고 하십니다. 아프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건강히 버팀목이 되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불편한 곳이 생기면 빠르게 병원을 찾고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것. 이것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독립선언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 넘어진 날 이후로 달라지셨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교실에 등록하셨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수중 재활 운동을 하러 가십니다. 처음에는 창피하셨다고 하십니다. 뭔가 노인네 같다는 느낌이 드셔서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무릎이 좋아졌고 5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괜찮거든요. 건강은 선물이 아닙니다. 건강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내 삶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 즉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가슴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돈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왠지 천박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4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밥을 굶으면서도 자식한테 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추운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이불 속에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팔아서 자식 사업 미천 대줬다가 결혼 비용 다 대줬다가 손주 학원비 몇 년 지원했다가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이 난 겁니다. 자식한테 준 게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저도 압니다. 다만 그 따뜻한 마음이 나 자신을 추운 곳에 두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끝에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관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최소한의 고정 수입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받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이미 수령 중이시라면 중단 없이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출을 내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지출이 그보다 적으면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에 적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돈에 대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자식이 드리는 용돈은 감사히 받되 그것에 생존을 걸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본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만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건강과 돈,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매일 혼자 앉아서 창문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세 번째 버팀목, 그것은 바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혼자 있을 수는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매일의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3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숫자만 봐도 쓸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시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삽니다. 이 여사님이 처음 혼자가 됐을 때 가장 힘드셨던 건 외로움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처음 나간 것이 동네 경로당 뜨개질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뜨개질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가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가신 겁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앉아서 남의 손만 봤다고 하십니다. 말 거는 법을 모르셨으니까요. 그런데 3달이 지나자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 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사님에게는 매주 화요일 함께 뜨개질하는 친구가 셋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함께 점심을 먹는 친구가 2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카카오톡으로 짧게 안부를 나누는 사람이 4 있습니다. 딸한테 전화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딸과의 대화 내용은 훨씬 풍성해졌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관계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렵고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첫 발걸음을 뗀 분들 중에서 괜히 나갔다고 후회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너무 오래 혼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그것 하나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가지 버팀목이 나왔습니다. 건강, 경제적 기반, 그리고 관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뭔가 허전합니다. 몸도 튼튼하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왜인지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4번째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힘, 취미와 배움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느낌. 그런데 6달, 12달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함이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목적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하며 역할이 있었던 분들일수록 역할이 사라진 후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 선생님은 38년을 공무원으로 사셨습니다. 처음 퇴직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고 식사도 잘 안 하셨고 밖에도 잘 안 나가셨습니다. 따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만든 도예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허술하게 빚은 작은 그릇이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최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 후 최 선생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와 이야기 거리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만지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흙의 온기, 내 손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느낌,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집중이 되는 그 상태. 최 선생님은 그것을 38년 일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도예 수업을 기다립니다. 수업 전날은 설레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들을 베란다에 하나씩 늘어놓으며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의 활성화를 돕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쓰기를 하든, 악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텃밭을 가꾸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날들을 가장 빠르게 낭비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취미와 배움이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사실 이 5번째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둔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식을 먼저 챙기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챙기고,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직장을 먼저 챙기고,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나를 챙길 시간이 사라진 경험. 우리 세대는 특히 이것이 심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온 여성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것이 미덕이었고, 나를 내세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는 남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눈치 보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잘 살아왔어. 나라고 혼자 중얼거려 보는 것입니다. 가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 선택에는 당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참을 걸, 다른 선택을 할 걸. 이 생각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를 때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편지 내용이 생각납니다. 7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 밥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삶이었어요. 근데 75이 지나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전주에 갔는데 거기 한옥마을에서 혼자 비빔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구나 싶어서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75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유로워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 말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것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노년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 경제적 기반, 관계, 취미와 배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 5가지가 자식보다 더 든든하다는 것.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섭섭하거나 서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손이 필요해서 찾는 자식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찾는 자식. 기대고 싶어서 가는 자녀 집이 아니라 놀러 가고 싶어서 가는 자녀 집. 그 관계가 되려면 먼저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버텨내고, 견뎌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아주 조금만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한가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철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편한 노년 채널에는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노년, 편한 노년이었습니다.